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투자가 필수가 된 지금 투자 전문가들의 밤은 낮보다 더 치열합니다. 오늘 장을 돌아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야간 개장이 오픈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수익의 맥점을 정확하게 분석해 주실 주식 명사수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머니 빌드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시장 핫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단독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국제회의를 계기로 만나는 게 아닌 한미일 3개국의 회의만을 위한 새 정상이 모이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빅 이벤트인 만큼 투자자들도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영진 대표 그리고 김도연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대표님,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대략 어떤 이야기가 오가게 될까요? 네, 삼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 이 역사적인 회담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과거에 2015년 이후에 한미일은 3개국이 이제 한마디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논의를 집중해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인도 태평양이라는 고유한 비전에 대한 논의를 상당히 중요시 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미일 정상회담 주제 내용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자면 기후변화를 비롯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핵 위협 등으로 영내 및 이제 국제 정세가 지정학적인 이제 경쟁 관계에 놓인 시점에 개최되는 만큼 기후 변화에 따른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러시아에 관련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주 그리고 관련주죠 방산과 재건 관련주 그리고 핵 위협에 관련된 부분도 역시나 또 방산 관련주로 부각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해 보셔야 되겠고 다만 이제 중국 쪽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서 회담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강력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측면이 최근에 이제 모처럼 여행 재개 소식에 따른 리오프닝 주의 반등세가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똥이 좀 튀기지 않을까 조금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이영진 대표께서 이번에 한미일 3개국의 여러 가지 이슈들, 주제들을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자,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을 했던 게 이제 기후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이슈가 이로 인해 가지고 투자자들에게서 관심을 받을 것 같은데요. 특히 올해 세계 태양광 신규 설치 용량이 이거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역대 최고치라고요? 네. 올해 세계 태양광 신규 설치 용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태양광 투자를 하고 있고 유럽이 후방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세계 3위 규모 시장이 인도까지 가세를 하였습니다. 글로벌 동시다발적으로 태양광 시장이 빅뱅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 태양광 관련주들 주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국내 태양광 기업들 이제 이에 따른 수혜를 받았으면 좋긴 하겠는데 하지만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는 좀 지지부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표님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에 따라서 이제 마진 측면이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이제 하나솔루션이 가장 대장주이지 않겠습니까?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태양광 모듈 가격 하락 대비해서 이제 원료인 웨이퍼 가격의 하락세의 반영이 지연되면서 실적 컨센서스를 하회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원료 가격 레깅 형상에 대해서는 3분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개선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4분기부터는 그래도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좀 희망적인 부분이 있는데 IRA 수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미국 정부로부터 받는 연간 세제 혜택 규모가 올해 1,590억에서 2025년에는 6,900억 그리고 2026년에는 1조 590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다면은 주가가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세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점점 다가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OCI 같은 경우에는 인적 분할 후에 재생장해가지고 OCI 홀딩스 지주사로 해서 이제 분리가 됐는데 최근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락해서 염려가 됐었지만 OCI는 비중국산 산지 증명을 통해서 고객사들의 통관을 돕고 있고 이제 이는 OCI 판가 프리미엄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오히려 주가 반등세가 좀 나왔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부분에서 가장 퍼포먼스가 뛰어났던 GMBS 에코가 가장 두각을 많이 나타냈는데요. 상반기 역대 이제 최고 실적을 기록하면서 성장성을 증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호실적 배경에는 동사의 주요
주력 제품인 친환경 스크러버 2025년까지 또 해운 탄소 배출량 넷제로에 대한 달성 목표와 아리백 등의 태양광 발전 시설에 도입되는 이제 필수 장비로 수혜받을 전망이고요. 그리고 향후 반도체 업황까지 회복이 된다면 추가적인 모멘텀 확산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이영진 대표가 이제 태양광 관련한 이야기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태양광 말고도 신재생에너지는 다른 섹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 대표님, 어떤 섹터가 눈에 혹시 들어오시나요? 네, 당연히 풍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글로벌 터빈사들의 좋은 수주 환경이 미국을 중심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CS 윈드와 CS 베어링은 주요 고객사양으로 수주를 늘리면서 분기 실적을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 조성에 주도를 하고 있는 만큼 이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IRA에 관한 내용도 다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 GM에 이어서 포드의 수십조 규모의 양극재 공급 추진에 대한 해명 공시 날짜가 8월 17일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포스코와 에코프로는 2차 전지에서 양대 산맥인데, 기존의 포드는 에코프로와 SK온과 북미 공동 투자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공시가 2차 전지 양극재 공급망에 지각 변동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와 포스코 그룹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공시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재공시 나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드릴 테니까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제 금요일로 다가오면서 정말 중요한 이슈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 대표님이 주요 의제를 통해서 관련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요, 카카오톡 채널 백발백중 수요일을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질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제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언급했던, 이 대표님께서 언급하셨던 게 안보 협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관련해 가지고 방산주, 재건주가 저절로 떠오르는데 제가 생각한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번에도 이제 안보 협력으로 떠오르는 게 방산주 관련된 동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건주도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될 수는 있겠는데, 일단 이제 방산 주도주 입장에서 현대 롭템의 경우에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4월경에 이제 폴란드형의 K2 전차 컨소시엄에 대한 이행 합의서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의 반등세, 그리고 6월 20일에 방위사업청과 7,730억 원 규모, 마치 이제 수출액 대비로 따졌을 때는 22.36%나 이제 차지를 하면서 급등세가 이어진 이후에 이제 주가에 대한 눌림목이 상당히 짙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단기적인 방향성이 어떻게 나올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제 한국항공우주 등등의 방산 관련주들의 동향을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방산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증권가에서도 한미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를 보게 되면 7월 이후 주가가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 대표님,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7월 달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기대감으로 방산 섹터가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증시 격언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련 이슈가 끝난 만큼 현재 구간은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측면에 있는데, 하지만 아직도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고,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안보에 대한 시각이 예전과는 많이 다르고, 그리고 폴란드를 관문으로 해서 방산 수주 계약 공시가 유럽 지역에 하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조정을 받은 후에 다시 재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방산한 이슈를 언급을 하시면서 꼭 이제 등장하는 이야기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야기도 같이 얽혀서 나온 것 같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영진 대표님은 이제 진성 TC 이것을 언급을 해주셔 가지고 좋은 시세가 또 있어 왔어요. 네. 자, 앞으로 관련한 종목들, 재건주, 진성 TC 이런 종목들 흐름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우선 이제 재건주 쪽에서는 제가 건설기계 업황에 대한 실적 부분과 이제 재료에 대한 강도 이 부분들을 접목해 본다면은 아무래도 건설기계 업황이 재건주 쪽에서는 컨택하기가 상당히 좀 용이하실 거다. 그 중에서 이제 진성 TEC를 주도적으로 언급드리면서 사실 이제 14,500원 부근에는 이제 지지 패턴들이 양호하다면은 또 전고점 수준이 16,500원 수준 이 부분을 계속 이제 그 박스권 등락을 보였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증시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지금 증시 변동성이 좀 짙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실적 기반으로 해서 고점 구간에서 등락을 보였던 종목들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는 주요 지지선을 깨고 하향하는 패턴으로 전환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한미일 정상회담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제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그 유럽 쪽에서 직접적인 이슈가 나오는 그 과거에 대한 어떤 패턴은 아니기 때문에 재건주 쪽에서의 어떤 화력이 좀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주요 안건이 또 논의가 되고 다시 한번 또 재건주에 대한 수급이 유입이 된다면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이제 실적 기반에 대한 당연히 이제 건설기계 업황이 중요하겠지만은 반면에 이제 삼부 토건 같은 경우에는 실적 베이스로는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만약에 물리게 된다면 상당히 낙폭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시면서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 이 관련된 이슈가 나오는지 좀 계속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관련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뭐 우크라이나 이슈도 얽혀 있기도 하고 환경 이슈도 얽혀 있기도 하고 전쟁 이슈도 얽혀 있고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전쟁, 반도체 전쟁 이야기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미일 정상회담에 관련한 이슈로 해서 반도체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중국 투자 금지를 행정명령한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삼국 정상회담에서도 역시 첨단 기술 협력에 관한 이야기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한미일 간 반도체 공급망은 더욱 견고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로봇, 인공지능과 함께 하반기에 중심 섹터로 부각할 만한 섹터이기 때문에 NVIDIA의 목표가 상향, 그리고 손정혜 회장의 ARM IPO 이러한 관련 이슈들이 계속돼서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 계속 시장이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은 섹터가 바로 반도체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긴 한데 이제 반도체주들의 주가 흐름 요즘 보면 좀 계속 무거운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자, 이 대표님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턴어라운드 분위기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예, 정상회담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요. 일단 엔비디아 말씀하셨어요. 엔비디아가 살아난 부분을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거든요. 모건 스탠리의 이제 목표가 상향됐던 부분과 이제 사우디와 UAE의 GPU 수천 개를 구매한다라는 그런 발표 소식 등으로 저희가 이제 휴일이었죠. 8.15 광복절에 7%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밤 사이에 UBS의 엔비디아 매수 유지 그리고 목표가 $540를 제시하면서 이와 관련된 HBM 주도주들에 대한 반등점 이 부분도 지금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국내 HBM 증가에 대한 최대 수혜주가 당연히 이제 한미 반도체겠습니다. 어드밴스 패키징에 대한 후공정 확대를 전반적으로 해서요. 이오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에서 레이저에 대한 부분을 빼놓을 수 없고 또 글로벌에서도 탑티어 업체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 이제 DDR5의 교체 시기 관련된 ISC 그리고 STI와 PSK 홀딩스를 또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후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리플로우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모두 SK와 삼성에 대한 밸류체인 기업으로 기존 사업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밸류 상승에 대한 요소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관련된 기업들의 오늘 주가 상승세가 조금 나왔었어요. 그런데 전강 후약 패턴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반등 이후에 이제 양호한 이제 그 종가 마감을 했었거든요. 이 수급들이 계속 이어질지는 지금 현재 증시 변동성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정상회담 이슈 이후에도 관련주들의 수급이 집중적으로 유입될지 제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김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군 혹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네, 연초에 인공지능과 그리고 로봇이
시장이 부각됐었고, 그리고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리오프닝 순으로 이렇게 섹터의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가 지금 성장성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AI로 인한 이러한 데이터 처리 증가로 첨단 패키징 수요가 아주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패키징 기술이 발전할수록 칩 사이즈가 축소가 되고, 그리고 시스템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패키징 기술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반도체 패키징 후공정 장비 관련주 중에 프로텍, 그리고 그 자회사인 PMT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이제 김도현 대표와 이영진 대표가 자세한 이야기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언급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더 많은 정보는 카카오톡 채널 백발백중 수요일을 검색하시고요. 친구 추가하셔서 더 다양한 정보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